아이고 롯데야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의 우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275회로 인사드리고요. 오늘은 사실 주말이라서 그런지 소식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딱 두 개인데 오늘 좀 짧게 인사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소식은 요 소식들인데요. 자, 먼저 이대호 선수의 이제 인터뷰 관련해서 조금 추가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 큰 체구에 관련된 코멘트가 짧게 있어가지고 약간 소개해드리면서 좀 그 야구 선수의 체격에 대한 저의 생각을 조금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건 약간 그 평행 이론이라고 하나요? 그런 그 약간 공통점 찾기 그런 약간 놀이 같은 기사인데 깐부 자이언츠, 그러니까 이 이학주 선수를 뭐 필두로 해가지고 뭐 스파크맨 반스, 마이노이드 레이어드, 이학주 나경민, 이학주 위대호의 그 지난 인연들을 좀 찾아놓은 기사가 있어가지고 좀 재밌어가지고 이 얘기는 가볍게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소식은 이대호 선수에 대한 얘기고요. 이 큰 몸에 대한 부정적 시선 22년 버텨줘 고맙다라는 그런 타이틀이 있는데 그냥 기사만 짧게 이제 소개를 드리자면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일단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프로필상 194에 130kg에 이제 큰 체구를 가지고 있는 이대호 선수고, 그래서 빅보이라는 별명으로 오랫동안 불려왔습니다. 사실 나이 40에 보이라고 부르는 게 참 웃기긴 한데 이게 그냥 그렇게 붙어가지고 은퇴할 때까지 빅보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일단 오랜 기간 야구하는 동안 버텨준 내 몸에 고맙다고 이대호 선수가 어렸을 때 안 좋은 시선이 많았다, 몸이 큰 사람이 야구한다, 뚱뚱한데 야구한다, 살쪄서 야구 못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22년 동안 야구를 해왔다, 나한테 감사한다, 나같이 큰 몸이 버텨줬다 하면서 20년 동안 부상당해서 내려간 게 지난해가 처음이었다, 내 몸에 감사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몸이 만들면서 1년만 더 버티자고 했다, 팬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고생 많이 했다, 최선을 다해왔기 때문에 후회 없다, 나 마지막 몸 만드는 시간이 행복했다, 그리고 올해 한 경기 한 경기 또 소중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참 이 야구 선수의 체격에 대해서 항상 얘기가 많은 스포츠 중에 한 개인 게, 일단은 그 계속 뛰어다니는 운동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뭐 야구가 스포츠냐 레저 아니냐 뭐 이런 그 약간 의견, 이런 그런 가벼운 얘기들도 사실은 심심찮게 들리고, 특히 이대호 선수 같이 체격이 큰 선수들은 어떻게 운동선수의 몸이 저럴 수가 있느냐 같은 그런 편견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은 이대호 선수가 고통이 많았을 거예요. 왜냐면 그냥 가볍게 하는 얘기지만 본인은 사실은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했을 것 같거든요, 선수 생활 내내. 근데 이대호 선수 말처럼 이렇게 큰 체구를 가지고도 야구를 하면서 부상 때문에 이제 내려간 건 사실 작년이 처음이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거의 정말 금강불개라고 하죠. 정말 그 한 시즌을 항상 다 버텨내는 굉장히 몸 관리가 철저한 선수였고, 애창수 타고난 몸 자체도 굉장히 건강한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야구 실력 외적으로 이런 편견과도 맞서 싸운 게 이대호 선수의 선수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사람마다 다 적정 체중이라는 게 있는데 이대호 선수가 뭐 다이어트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비시즌에는 살을 쭉 뺐다가 시즌 치르면서 이제 몸이 불어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이대호 선수가 가장 야구를 잘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이런 몸인데, 그것을 사실은 저런 큰 체구를 가지고 어떻게 이제 운동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시선 때문에 참 그 마음 아픈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야구 외적인 편견과도 맞서가지고 오랫동안 훌륭한 선수 생활을 한 게 이대호 선수의 또 하나의 업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아마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그 족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더 높게 평가가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안 좋은 시선이 많았고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감사하네요. 이런 얘기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잘 선수생활을 해줘가지고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 그리고 82년생 동기 친구로 이제 세 선수가 남았습니다. 이대호 선수 제외하고 김강민, 추신수, 오승환 이 선수가 남았는데 강민이, 신수, 승환이는 일반 후배들보다 몸이 더 좋다, 그 선수들이 올해 더 잘했으면 좋겠다면서 나이 들어서 실력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세 선수는 뭐 워낙에 이제 몸 관리도 철저하고 거의 뭐 부상이 없는 선수로 워낙에 유명하죠. 김강민 선수 같은 경우에도 우스갯소리로 약간 제발 은퇴했으면 하는 선수 1번으로 꼽힐 정도로 녹슬지 않은 그런 기량을 과시하고 있고, 뭐 출신 선수나 오승환 선수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이런 그
베테랑 선수들, 나이가 이제 40대에 접어든 선수들의 이런 활약이 후배들한테 굉장히 기감이 되기 때문에 네, 이 선수들도 언제까지 선수생활 할지 모르겠지만은 이디어 선수의 바람대로 그런 편견을 깰 수 있는 그런 활약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디어 선수의 얘기를 마무리하고요. 사실 참 예,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사실 올 시즌 내내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서 예, 좀 마음이 되게 감성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디어 선수 기사를 보면 예,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깐부 얘기인데 사실 이제 이야기거리가 별로 없는 주말이다 보니까 이야기거리를 좀 찾으려고 애쓴 그런 기사 같은데 굳이 공통점을 찾고 보니까 이런 인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인연을 조금 이제 찾아보자면은 일단 깐부 2번 스파크맨과 반스 선수는 작년 22년 시즌에 미네소타 트윈스 산하 트리플 A 세인트 폴 세인츠에서 한 반년 정도? 반년 조금 안 되겠네요. 아무튼 반 시즌 정도 이제 같이 뛴 사이라고 하고 스파크맨 선수가 6월 23일에 일본 오렉스로 계약을 하면서 이제 떠나갔는데 그 전까지 이제 같이 뛰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파크맨 선수는 반스와는 미네소타 마이너리그에서 함께 잘 지냈다. 같은 팀이라는 소식을 듣고 기뻤다. 같이 한국에서 잘 지내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반스 선수는 스파크맨이 일본으로 떠나기 전까지 반 시즌 정도 트리플 A에 함께 있었다면서 한 팀에서 뛰게 돼서 기뻤다. 안면이 있기 때문에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미네소타 산하 트리플 A 팀이 세인트 폴 세인츠는 이 시즌부터 이제 미네소타의 트리플 A 팀이 됐고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미네소타의 트리플 A라 하면 로체스터 레드윙스라는 팀으로 많이 기억을 하실 게 그 박병호 선수가 미네소타에 있을 때 이제 마이너리그 구단에서 뛰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기억하실 텐데 이게 보니까 지난 시즌을 기점으로 이제 미네소타의 트리플 A 팀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부터 세인트 폴 세인츠로 이제 팀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그 로체스터 레드윙스 같은 경우는 이제 워싱턴 내셔널스 산하 트리플 A 팀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또 마이너리그 팀들은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위에 있는 메이저리그 팀이 계약에 따라 바뀌는군요. 예, 저도 사실은 메이저리그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보면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예, 좀 재밌어가지고 예, 소개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런 관계를 찾아보자면 이건 좀 깊은 인연인데 깐부투 마인홀드 투수 총괄과 투수 코치 마인홀드 투수 총괄 투수 코치와 레이어드 배터리 코치의 인연인데 이 인연은 미국 청소년 야구 대표팀의 코치 겸 이제 룸메이트로 함께 지낸 사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당연히 그 굉장히 인연이 깊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마이너드 투수 총괄이 사실 또 레이어드 배터리 코치를 데리고 온 거기도 해요.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지난 11월 롯데와 계약한 뒤에 마이너드 코치가 구단이 이제 최영 코치의 후임자를 찾는다는 걸 알고 레이어드 코치에게 연락을 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락을 받고 레이어드 코치가 자이언츠에 합류를 하게 됐는데 이 참 재미있는 게 또 그 레이어드 코치의 동생이 그 지바 마린스에서 오랫동안 활약하고 있는 브랜던 레이어드 선수예요. 그래서 그 동생인 브랜든 레이어드 선수는 2019년부터 지바 마린스에서 뛰고 있고 2022 시즌 올해도 재계약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롯데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두 개국 리그에서 프로팀 운영하는 야구구단 운영하는 회사인데 이렇게 또 지바 롯데와 이 레이어드와 이런 인연들이 또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깐부 넘버 3는 이학주 선수와 나경민 타격 코치 겸 외야 수비 코치가 2009 시즌에 이제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시카고 컵스 산하 마이너리그에서 이제 한솥밥을 먹은 사이입니다. 이거 찾아보니까 2009년에만 이제 이 선수들이 그 겹쳤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바로 이제 각자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하게 되면서 1년 정도 이제 마이너리그에서 같이 고생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20살, 21살 어린 시절에 같이 이런 고생을 했다 보니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군대 동기와 같은 그런 감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깐부사 이학주 이대호 이거는 사실 조금 기자님의 그런 추측이 아닌가 싶은데 2016년 이대호 선수가 시애틀 시절에 아무래도 그 메이저리그에 거의 있었지만은 스플릿 계약을 했고 사실은 또 한국에 있는 미국에서 뛰는 한국 선수들끼리 뭔가 원정에 가가지고 비슷한 지역에 있거나 하면은 보통 식사를 하거나 그렇게 시간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그때 좀 인연이 생겼지 않느냐라고 이제 기사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다른 걸로 뭐 증명되는 게 없어가지고 아마 그랬을 것 같다 정도? 근데 아마도 뭐 그 당시에 또 16년에 그 메이저리그에서 많은 선수들이 뛰었어요. 한국 선수들이. 그때 한 7, 8명 가까이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메이저리그 콜업된 선수만.
마이너리그가 치면은 한 15명 정도 됐을 거예요. 이게 제 기억이 정확하진 않은데 2016년이 메이저리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 기억을 해보면 요 정도의 선수들이 메이저리그에서 26 시즌에 뛰었어요. 류현진, 강정호, 오승환, 박병호, 이래호, 최지만, 김현수 선수들이 활약을 했었고, 사실 또 유례 없이 그 야수 선수들이 이렇게 메이저리그에서 많이 뛰었던 시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즌에 메이저리그 보는 재미가 굉장히 컸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인연들로 이제 또 사이가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인지 이대호 선수가 잘할 후배를 꼽아달라는 말에 장두성과 함께 이학수를 꼽아서, 이학수는 워낙 가지고 있는 재질이 좋기 때문에 올해 잘할 것 같다. 우리가 좀 더 도와주고 자기 스타일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면은 제일 잘할 것이라고 또 덕담을 한마디 해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까지 짤막하게 이제 소식들을 좀 전달해 드렸는데요. 이게 스프링 캠프가 또 휴식일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이 휴식일인가 봐요. 일요일이라서. 그래서 다른 기사가 뭐 훈련 관련된 기사가 많이 없는데 이렇게 조금 짧게 이제 쉬어가는 시간으로 저희도 인사를 드리고요. 내일은 또 다양한 스프링 캠프 소식을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의 우피였습니다. 레디 투 윈 롯데 자이언츠.